이제 주제 발표를 중심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작하기 전에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좌장으로 중앙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정인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천기술과 박진희 과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수출입은행 경협본부의 서정화 다자사업 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서부발전운영처 박원서 온실가스 감축 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서 주제 발표를 들려주셨죠? 녹색기술센터의 김형주 선임부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시 앞서 함께하셨는데요. 박형건 녹색기후기금 민간협력국 금융기관 팀장님께서도 화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좌장으로 함께해 주실 김정인 교수님께서 사회를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정인입니다. 우리 과기정통부의 우리 박 과장님은 과학을 다루시니까 아마 세종시에서 여기 서울까지 순간 공간 이동을 하신 걸로 오신 겁니다. 저희가 기조 발표까지 7분의 발표를 들었는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아주 요약적으로만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UNEP에서 하신 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그 7분의 발표가 아주 재미있었고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UNEP에서 나온 선생님의 말씀은 키워드가 저는 그린 리커버리, 녹색 기술 협력이라든지 기술 발전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거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에 상당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GCF는 이제 기후 기술에 대한 그 활용을 아주 실질적으로 큰 대형 프로젝트를 얘기하신 겁니다. 이제 칠레에 있는 건데 해수를 이용해서 세계 최대의 수력 발전소를 만들어보겠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재원의 위험이 있는데 이미 재원의 위험도 감소시킬 정도로 리스크도 완화시켜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수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농업용 용수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기후 기술에 대한 활용들을 얘기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님께서 계신 기후변화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는데 ICT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조금 기술 협력이라든지 개도국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들을 하시면서 기후변화에서 지금 하고 있는 CDM이라고 하는 쿡스토브 같은 것들을 실제로 이제 개도국에다가 지원해주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GTC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술 수요 기반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소개를 해주셨고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상당한 관심이 될 수도 있는데 CTCN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4가지 오픈 원칙에 따라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소위 R&D, Research and Development라든지 데몬스트레이션이라든지 디퓨전이라든지 나아가서는 이런 부분들을 CTCN은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재원을 하고 지원을 한다, 또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마 시청자 보시는 분들께서 6번째 그 포츠담 연구소에서 한 발표가 제일 좀 어려우셨을 겁니다. 크롭굿이라고 그랬고 크라미 크롭이라고 했는데 딴 것이 아니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성이 많으니까 이 공공성이 많은 것들을 누구나 다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것이 이제 경제학에서는 공공재라고 하는 특성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분의 결론은 다룰 수 있다, 다뤄야 된다. 그래야지만 기후변화 감축에 대한 부분들을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미국을 언급한 겁니다. 미국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소위 감축에 소위 여기서 온도로 표현했는데 온도에 대한 부분들을 낮출 수 있고 안 낮출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이번 현 정부에 거는 기대도 조금 있다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박형건 박사는 GCF의 구체적인 지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는 레디니스에 대한 것들, 준비 단계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지원할 건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업에 대한 승인을 어떻게 할 건가. 그 사업은 또 뭐가 있나. 그다음에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뭐 창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사업 아이템이 좋으면 인큐베이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그 창업 아이템들이 잘 되도록 그 촉진시키는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역할들을 지금 GCF가 하고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롤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먼저 얘기했던 GCF보다는 이제 조금 낮은 단계지만 다양한 사례들을 주신 겁니다. 뭐 미얀마의 사례들, 여기에서는 이제 정책적인 거니까 취약성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지원하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사례들, 이제 아큐만 펀드라고 하는 거는 GCF에서 같이 했던 최초의 이제 이 지원 펀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산업은행이나 GGI하고 같이 하는 조인트 벤처 성격의 같은 사업에 대한 공동으로 추진을 하는 부분들을 진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요약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각 분야에 좋은 발표들과 좋은 내용들이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토론자로 모시고 싶은 분은 오늘은 유일하게 여성분이 한 분이시니까 Ladies Last.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아무래도 기술 협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원이기 때문에 서정화 선생님한테 먼저 발표에 대한 일반적인 토론을 부탁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출입은행의 서정화입니다. 오늘 포럼에 참가한 게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고민을 가지고 논의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포럼을 통해서 같은 주제,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가 기술과 금융과 정책을 어떻게 연계해내서 실제로 사업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가가 주제인데요. 저희는 그 금융 쪽에서 맡은 경험을 조금 이야기해 보자면은 금융도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저희가 GCF는 국제적인 단위에서 공공 부분의 재원을 조달하는 거라면은 각 국가별도 국가 내에서 공공 부분을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한 재원 조달하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개도국의 양어성 차관을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MDB와 협력을 하기 위한 펀드들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는 굳이 공공 부분의 자금을 안 주더라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활동을 파이낸싱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공공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공공 부분은 아무래도 정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조연설에서도 기후 변화 대응이 메인스트림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메인스트림화된 정책이 실행에 반영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사업에 대한 공공 부분의 역할과 재원 지원은 저희한테도 굉장히 주된 그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그린 사업들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는 걸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EDC협회에서는 그린 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사업들마다 기후 변화의 미티게이션과 어댑테이션에 그리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정도를 인덱스화해서 사업들의 그 효과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후 변화 대응에 관련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전부 다 하고 싶은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그게 어려움인 것 같은데 김영주 부장님께서 그래서 수요 기술을 매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그게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녹색기술센터에서 그 코리아 클라이밋 테크놀로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래서
그 기후 기술에 관련된 체계를 체계적으로 분류해주고 계신데 그 체계를 바탕으로 저희가 그 수원국에서 원하는 사업을 잘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은 GCF도 미티게이션과 어댑테이션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각각 4개로 분류하면서 8개의 사업들로 나누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르고 또 저희 EDCF가 하는 활동도 기후변화 대응하는 그 체계들을 조금씩 다르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후 기술들을 조금 더 전부 다 그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있었으면은 저희가 훨씬 좋은 사업을 만들어내서 찾아가는데 수월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 GCF에서 EBRD하고 하는 그 테크놀로지 실렉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게 저희 쪽으로서는 굉장히 그 마음에 닿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기후변화 대응 사업 중에서 파급 효과가 큰 사업들을 매년 이렇게 골라내서 그 사업들을 기술학 알려진 검증된 기술과 저희 가지고 있는 재원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효과가 높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저희 한국에서는 그 월드뱅크나 ADB 같은 데서 그 신탁 기금을 줘서 기후변화 활동을 또 지원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은 정보도 저희 김영주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플랫폼 안에 같이 공유시켜서 이런 기술들은 현장에서의 어댑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검증된 기술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기술 모델과 여기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을 같이 묶어서 제시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기후 기술의 확산에 기여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한 번은 또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공공 부분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금액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입은행은 그리고 다른 금융 부분도 민간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의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그린본드라고 저희 부르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2013년도부터 7차례에 걸쳐서 70억 불 정도의 자본을 민간 투자들한테 빌렸습니다. 그 자본을 빌려서 이거를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력이나 아니면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후변화 대응이나 공공재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게 비단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참여할 의사가 많기 때문에 이 자금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도 그린본드나 ESG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채권의 활동을 어떤 사업에 쓸 것이며 사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쓰고 나면 어떻게 리포팅할 것인가에 대한 프린시플을 만들어 놓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린 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후 기술 확산 관련해서도 이러한 검증된 프레임워크를 갖게 된다면 그 공공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도 자금을 충분히 끌어올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EDCF는 EDCF대로 수출입은행대로 다른 또 많은 금융기관들도 이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할을 저희들의 메인스트림의 역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검증된 모델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나눈다면은 저희가 선진국가 개도국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함께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 주실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박원서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부발전의 박원서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좀 여담을 좀 드리자면 2011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남아공 더반에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할 때 지금 이용숙 장관님 현직 계실 때요. 제가 옆에서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기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주제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기업의 관점 또 특히 저는 이제 발전회사에 있기 때문에 발전회사의 관점에서 느끼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뭐 그린 뉴딜 그다음에 뭐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이라는 여러 가지 주요 이슈들이 이제 막
또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석탄, 그다음에 LNG를 중심으로 하는 화력 발전사다 보니까 과거에 그 회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을 가져본 적이 없으나 최근에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그 의문도 좀 들고요. 조직 구성원들이 그 위기도 많이 느끼는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이런 위기는 뭐 갑작스러웠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뭐 재생에너지 사업을 한다든지 해외 사업을 한다든지 많은 준비를 해왔었는데 그 준비에 비하면 정책의 변화, 어떤 세계의 정세의 흐름 변화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지금 당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쨌거나 우리 회사가 이제 계속 화력 발전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체질도 바꿔야 되고 외형을 바꿔야 된다는 시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19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외 사업마저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 결국은 수요가 있어야 해외 사업을 할 수 있고 한데 그 에너지 수요도 사실 우리나라만 줄어든 것들이 아니라 저개발국에서도 수요도 줄고 또는 뭐 현지 실사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대면 회의도 좀 불가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에 좀 봉착이 돼 있습니다. 사실 그 녹색 글로벌 협력이라는 것들은 어떤 약간 공여라는 측면이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도와준다. 근데 기업들의 궁극적 목표는 이제 수익 창출을 위한 지속 가능성 확보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어떤 좀 매치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녹색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그 글로벌 협력 사업의 어떤 공적 자금을 받는다든지 또는 우리의 자본을 좀 그 배칭해서 펀드화해서 이제 참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현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그걸 또 개발시켜 가지고 사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희망하는 해외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GCF 김용주 부장님께서 제시한 네 가지 모델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사실 기업들이 녹색 협력 사업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부족하고 또 담당자들도 좀 지식도 부족한 측면이 사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GCF라는 것도 알고 AD 뭐 이제 ODA 자금이라는 것도 알고 CTC에는 뭐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이제 부각되는 어떤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 초에 가입은 해서 새로운 기회들을 모색하고 있으나 사실 그런 것도 좀 부족한 측면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 홍보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충분히 해오고는 있으나 그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은 좀 더 그런 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녹색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큰 사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이제 모델은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 모델이 좀 구체적인 체계화돼서 궁극적으로는 좀 풀 플랫폼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업들의 어떤 니즈라든지 또는 실제 그 공여국의 공여 대상국이나 공여 대상 지역의 수요들이 이제 매칭이 돼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이 좀 사업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CTCN TA 지술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현재의 시스템은 이제 그 수요국 또는 수요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를 제기하면 그거를 CTCN에서 이제 컨트롤 해가지고 뭐 입찰을 한다든지 하는 시스템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플랫폼이 그 CTCN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업들의 니즈를 오히려 이제 그런 니즈들도 반영이 되고 우리는 이런 기술이 있고 이런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싶다라는 것들이 등록이 되면 그게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랄까요? 뭐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글로벌 협력 사업도 하면서 기업들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 여러 기업들이 많이 어려움에 겪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녹색 글로벌 협력이 그 기업들이 일자리를 좀 늘리고 그런 측면에서 그린 뉴딜을 기여할 수 있는 뭐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게 그 발표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조금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김영주 박사님 발표하시면서 신기후 기술 협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GTC에서 생각하고 있는 일종의 국제 협력 전략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신기후 기술 협력과 어떤 그런 최근에 그 GTC의 전략은 뭐 떼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뭐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아까 제 발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기관이라든지 민간 기업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어떤 그런 가렵고 아픈 부분들을 좀 더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아까 우리 저 수은의 부장님 그리고 서부발전의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지의 정보 부족 내지는 어떤 네트워크의 부족, 어떤 그런 재원이 체계적으로 뭔가 정보가 구비되어 있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이런 가려운 부분들을 어떤 그런 플랫폼화하고 프레임워크화해서 체계적으로 구비를 해서 우리 기관 기업들에게 좀 정확한 시간에 이제 공급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려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GTC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이런 뉴 협력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수요 발굴의 체계성, 우리 유망 기술과의 연계를 잘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기술과 재원과 정책들이 잘 코디네이트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그 이어 달리라고 그러죠. 여러 재원들의 소스들이 분절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이어서 이런 초기의 사업 아이디어들이 이후에 그 본 사업으로 잘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이어달리기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 네 번째 부분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ICT 기반화해서 그 좀 더 이제 국내외의 관계자들이 쉽게 그 안에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모델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은 꿈꾸고 있고 이제 일부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뉴 협력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우리 온라인으로 계신 박형근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네. 아까 그 사례를 아주 상당히 많이 주셔서 도움이 됐는데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GCT 사업을 따려고 사실은 선진국 개도국들이 상당한 많은 치열한 경합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 선정에 대한 기준은 어떤 거가 좀 있는지 내부에 계시니까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사실은 산업은행, 뭐 GGGI, GTC 이런 관계도 있지만 특히 CTCN하고의 그 협력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같은 송도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새롭게 시도하시는 산업은행과의 그 협력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을 하냐? 모든 길은 돈으로 통하기 때문에 GCF가 돈을 많이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일단 좋은 질문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첫 번째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자금을 지원드릴 수 있는 수단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원칙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희는 이제 기후 펀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인데 초기 단계에서 사실 많은 이행 기구들조차도 아니면 국가들조차도 약간 간과했던 부분이 약간 개발 사업인데 이게 기후 부분을 조금 포함시켜서 사업을 제출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몇 가지 이제 사업들이 승인받지 못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100% 기후 사업만 지원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뭐 개발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은 다른 국제기구들이 이제 지원하는 또 목적이 있기 때문에 GCF는 100% 기후 사업을 지원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가 주도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디네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제안서의 주체 자체가 국가에 있는 정부 부처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한테 이제 제출하시는 사업들이 당연히 국가의 우선순위에 부합하고 전략에 부합하고 이런 것들이 다 좀 맞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국가들이 또 사업 제안서를 저희한테 낼 때 있어서 이행기구들이 낼 때 그 국가들이 그 Non Objection Letter라고 해서 이 사업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승인 성격의 그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GCF나 이행기구가 하고 싶은 사업이라도
국가가 그거를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저희는 그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 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추가성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additionality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 GCF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양어성 자금을 공급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 물론 수출입은행 EDCF도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GCF가 굳이 필요 없는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업들이 이미 경제성도 높고 해서 민간들로 다 채워질 수 있다면 굳이 GCF가 좀 필요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굉장히 좀 부각을 시켜서 사업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하신 이제 CTCN 관련해서는 저희 그 CTCN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 독립적인 주체로 저희한테 접근하기보다는 저희와 어떻게 보면 약간 파트너십을 맺고 있긴 합니다만 레디네스 프로그램들을 많이 저희한테 제출을 한 상태인데 그때 CTCN이 사실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CTCN이 협력하고 있는 UN 기관들이 제출합니다. 그래서 뭐 UNEP이라든지 UNDP라든지 IUCN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들이 저희의 이행 기구로 이미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이제 CTCN이 같이 협력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태까지는 이제 레디네스에 국한돼서 CTCN이랑 GCF 간의 협력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저 사업 그 펀딩 프로포절이나 이런 사업 단계에서도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이제 세 번째 질문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이제 그 KDB 그 사업 같은 경우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조금 색다른 경우인데 저희 GCF가 먼저 이행 기구를 좀 접촉을 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유엔 기후변화 협약상에서 그 기술 이전 관련해 가지고 그 인큐베이션이랑 엑셀레이션을 하도록 이제 요청을 받았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행 기구들을 여러 군데 이제 접촉을 했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산업은행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그래도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또 한국의 그 과기부 산하의 본투 글로벌이라고 그 꼭 기후는 아니지만 그런 기술 관련해서 인큐베이션이랑 엑셀레이션 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이제 산업은행을 같이 처음에 매치메이킹을 해서 저희가 컨셉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은행이 또 GGGI를 같이 데리고 와서 GGGI가 이제 그린 그 엔터프리너십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개도국상에서. 그런 것들을 이미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GGGI를 같이 해서 그 정책단이나 또 개도국상에서의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강화시켰고 또 그 CTCN 같은 경우에도 그 저희가 그 프로그램 안에서 좀 그 TA, 그 테크니컬 어시스턴스나 그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지고 CTCN을 같이 관여시켜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사업이 조금 초기 단계여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은행이 GCF 앞으로 그 프로젝트 프리퍼레이션 파실리티 그러니까 사업을 이제 준비하는 자금을 요청할 계획에 있고요. 그것이 이제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승인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자금을 지원을 해서 사업 준비를 하고 내년 정도에 사업 그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가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산업은행에 네,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에서 나오신 우리 박신희 과장님한테 정부에서 가장 특히 과기정통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 이제 송도에 위치하게 되는 지역사무소, 정확하게 이제 CTCN인데 그 CTCN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뭐가 조금 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과기정통부 입장에서 봤을 때의 기후기술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금 계획이 어떠신가가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아까 이제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제 주제 발표하고 일단 기조 연설이 제가 이제 평상시에 궁금해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업무를 통해서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CTCN 관련해서는 그 주제 발표라든지 기조 연설에서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그 설립 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이게 이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그 내년도 상반기에 아마 설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CTCN이 송도에 이제 위치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그러니까 GCF가 송도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GCF와의 연계를 어떻게 강화하느냐가 가장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미션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CTCN의 어떤 이제 아무래도 신생 조직이고, 그러니까 재원적인 한계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feasibility study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프로젝트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대규모, 그러니까 저희가 실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그 사업으로 확대하느냐라는 개념을 이제 RD&D라는 개념을 통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본부 차원의 이제 약간의 어떤 싹이 튼 고민을 그 CTCN 협력 연락 사무소가 온다면 아마 그쪽에서 중점적으로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지역 이해 관계자의 협력을 강화하는 요 세 가지가 CTCN에 새로 생기는 연락 사무소의 큰 역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큰 차원에서 좀 본다면 이렇게 된 계기가 그 이제 당사국 총회에서의 어떤 결정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되었기 때문에 곽유정 통보는 그 외교부라든지 환경부랑 협력해서 UNFCCC에서 어떤 외교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힘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오늘 많은 부분이 언급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공통된 주제가 그 기술, 금융, 정책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연계를 해서 하나의 통합적인 그 실질적인 그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느냐로 저는 모인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 그 분야에서 많은 프로젝트와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기후기술 협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관들한테 기회의 실질적인 확대로 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도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곽유정 통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예전부터 저희가 이제 기후협력 중장기 추진 전략에도 그런 목표가 있고 그걸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챌린징한 그 허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앞으로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작업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노하우가 사실 GTC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GTC 쪽에서 어떤 그런 플랫폼 역할을 좀 많이 해줄 거로 기대하고 있고 여기 와 계신 분들도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법적, 제도적 체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후기술 협력법을 지금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발의가 돼서 심의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 오늘 논의된 것들이 어떤 잘 꿰어지는 모양새로 갈 수 있는데 곽유정 통부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마지막에 제가 좀 요약을 하려고 했던 거를 박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제를 뺏겼습니다, 제가. 그거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의 큰 명제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이 감축이든 적응이든 아주 적정한 사업을 선정을 해야 되고 그 적정한 사업이 성공하려면 거기에 핵심은 기술이다. 근데 그 기술은 혼자만의 기술이 아니라 적절한 기술에 대한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 저는 정부의 역할, 민간의 역할, 거기에 이제 그 민간에는 특히 재원에 대한 역할, 민간 투자에 대한 제안들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에 대한 역할, 그렇죠. 그리고 그 기술도 더 나가면 민간이 투자를 하려면 검증된 기술, 확실한 기술, 그다음에 파급 효과가 있는 기술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는 기변화 센서도 전 장관님 끝까지 지금 계시고 계신데 국민들의 홍보와 인식과 또 많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려면 이런 NGO들에 대한 역할도 아주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됐을 때 특히 기술 협력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GCT가 그런 플랫폼에 대한 역할들을 적절하게 할 때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7분들에 대한 발표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세미나에서는 상당히 많이 개인적으로도 배웠고 좋은 그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9시 30분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3시간 넘게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끝까지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지켜봐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한테 사회자로서 감사함을 드리고 안타깝게도 코로나에 대한 상황이 점점 좀 나빠지고 있는데 건강들 유념하시고 한 해를 잘 건강하게 재미있게 나훈아 씨 테스를 들으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 기술에 대한 글로벌 협력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 녹색 글로벌 협력 전략 포럼 모든 일정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